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부 차이 끝에 리버풀을 꺾고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경기에서 글라스너 감독이 리버풀의 전술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라스너 감독은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 에제와 사르 같은 공격 라인까지 내려오게 만들어서 5-4-1의 전형을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에도 자주 선보였었던 5명과 4명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단단한 수비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단한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케르케스, 반다이크, 코나테가 3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요. 이때 앞쪽에서는 학포, 그리고 왼쪽으로 에키티케가 약간 내려오고 비르츠, 살라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리버풀에서는 4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경기장을 4등분해서 사용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모든 구역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림퐁이 오른쪽에서 아놀드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이렇게 이제 미드필드 라인이 구성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프림퐁이 올라가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프림퐁, 살라, 비르츠, 에키티케, 각포까지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늘어날 때도 있는 건데, 여기서 리버풀이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공격의 방향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공격 방향을 모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5명의 수비 라인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살라가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뛰어나갈 때 공간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비 숫자가 위치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림퐁이 올라가면서 5명의 숫자가 되기도 하지만, 왼쪽에 있는 케르케스가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 비르치가 약간 내려오고 에키티케, 케르케스까지 올라가는, 케르케스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명의 공격 숫자가 늘상 유지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버풀이 3명의 백스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프림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커티스 존스, 그리고 비르츠, 왼쪽에 소보슬라이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보면 이 과정에서도 왼쪽에는 학포가 있고요. 에키티케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오고, 이때 이제 프림퐁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안쪽에서 뛰어나가고요. 가장 넓은 곳에는 살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4명의 선수가 이렇게 앞쪽에서 경기장 구역을 4군데로 나눠서 달려나가고 이 4군데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슬롯 감독의 공격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현재 학포, 에키티케, 프림퐁, 살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제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5명의 수비 숫자로 현재 경기장을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경기장을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해도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비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넓은 구역을 모두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반다이크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뛰어나가는 살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제 프림퐁과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뛰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살라 쪽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살라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라가 이 공간에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라가 볼을 받을 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쪽에도 이미 수비가 배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학포라던가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프림퐁이나 비르츠 이런 선수들이 뛰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측면에서 이제 볼을 받으러 약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수비 미첼이 살라를 따라 나오는데, 이때 가운데에서는 뛰어 들어가는 프림퐁이 있고 비르츠가 있고 에키티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에 수비가 많다 보니까 수비수가 프림퐁에게도 붙어있고 비르츠도 대응이 가능하고 에키티케에도 한 명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넓은 공간에 학포가 있는데 학포에게도 수비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장에서 리버풀은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는 패턴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이제 학포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안쪽으로 비르치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수비가 한 명 끌려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또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포가 여기서도 비르치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이미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 있더라도 안쪽에 수비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학포가
가운데로 계속 접고 들어가는데 이때 수비가 5명이 있지만 1명의 수비수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도 학포가 앞쪽에 있는 에키티케와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1명의 수비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포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이미 수비가 뒤에서 커버가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포가 결국에는 이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지만 수비수에게 막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앞쪽에서 이제 에키티케, 학포, 비르츠, 살라 플러스 이제 프림퐁이 올라오면 프림퐁까지 5명의 공격 라인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르츠가 내려가 있을 때 에키티케, 케르케스까지 올라오는 5명의 선수를 계속 앞쪽에서 배치를 하는데 이 5명의 선수에 팰리스가 모두 다 대응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롯 감독의 전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글라스너 감독이 이러한 포인트에 잘 대응을 했었다. 그래서 수비를 아무리 끌어내도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붙어있는 수비가 어떻게든 1명은 존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팰리스가 수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팰리스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에키티케입니다. 에키티케가 끊임없이 움직였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침투하는 부지런한 오프더볼을 보여주면서 에키티케의 움직임 때문에 팰리스의 수비가 숫자가 많지만 어쨌든 수비 1명을 끌어내는 이런 동작을 에키티케가 굉장히 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득점이 나올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비르츠가 약간 안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에키티케와 살라 그리고 프림퐁이 이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학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살짝 내려오니까 비르츠를 따라서 수비가 1명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학포가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또 수비수가 1명 따라 나가면서 학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에키티케, 살라, 프림퐁 이 선수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수비가 뒤쪽에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르츠가 1명을 끌어내고 그리고 학포가 중앙 수비수 1명을 끌어내니까 뒤쪽에 있었던 백스리를 만들고 있었던 케르케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르츠가 수비를 끌어내고 케르케스가 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팰리스가 정말 수비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게 순간적으로 비르츠를 따라가던 무뇨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공간을 눈치채고 케르케스를 따라가고요. 이때 가운데 있었던 리차즈가 달려나오면서 학포 가운데에 이제 3명의 수비수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수비 공간을 메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르츠가 수비수를 분명히 1명 끌고 나오면서 공간이 발생을 했지만 이때 케르케스가 뛰어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으로 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공간을 메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포가 이 안쪽에서 또 공간을 못 찾고 뒤로 다시 패스를 돌려요. 비르츠에게 패스를 돌리는데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학포가 이제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왔으니까 순간적으로 학포를 따라가던 리차즈가 있었습니다. 리차즈가 이제 학포가 너무 뒤쪽으로 가니까 다시금 수비 라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비르츠에게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르츠가 볼을 잡았을 때 이때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리차즈가 수비 라인으로 돌아오기 전이잖아요. 돌아오고 있으니까 요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르츠가 이제 볼을 잡았고 이때 1명의 선수, 그러니까 케르케스에게 수비가 일단 붙어 있었고 그리고 학포를 따라서 나왔던 리차즈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요 공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키티케가 가운데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요 공간으로 비르츠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에키티케가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돌파는 안 되고 수비 3명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수를 끌고 나옵니다. 라쿠루아를 끌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공간이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키티케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1명 끌어냈고 그리고 케르케스에게 붙어 있었던 선수 그리고 리차즈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약간 수비가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에키티케가 수비가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으니까 비르츠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다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래서 이제 비르츠가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받는 순간 에키티케는 다시 안쪽으로 어느샌가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에키티케 때문에 측면으로 2명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키티케가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돌아서자마자 물론 여기서 이제 에키티케의 아주 좋은 터치와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지만 이 과정 자체가 에키티케가 이 수많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린 부지런한 오프더볼 플레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키티케가 약간 내려오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 수비수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니까 뒤로 빠지는 비르치에게 볼을 받아서 바로 넘겨줍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에키티케에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면서 여기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르치에게 이제 패스가 너무나 이 물 흐르듯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르치가 볼을 받자마자 이 공간으로 패스, 살라는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수비가 살라 쪽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비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뒤쪽에서는 학포가 가장 이 배울 공간에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라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에키티케를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있는 게히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때 살라를 막기 위해서 수비가 한 명 한 명 끌려 나가 있으니까 이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학포에게 살라의 또 엄청난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학포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슈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도 재밌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살라가 가장 끝에 있지만 여기서 안쪽에 이제 학포, 에키티케 그리고 프림퐁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살라가 일부러 가장 끝에 있는 수비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끝에 있는 수비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요. 이때 프림퐁에게 한 번의 패스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끝에 있는 프림퐁이 살라가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프림퐁이 달려나가면서 이 공간에서 이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프림퐁이 물론 이제 크로스가 약간 빗맞으면서 행운의 골이 되긴 했지만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살라와 이제 프림퐁의 콤비네이션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리버풀이 5명의 공격 숫자로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수비 라인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리버풀의 공격을 잘 견뎌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팰리스가 공격을 할 때 이 과정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에제와 사르도 수비를 하기 위해 굉장히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부터 에제와 사르의 움직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미첼과 무뇨스가 직선적으로 달려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마테타가 앞쪽에서 한 번에 사실 팰리스는 미드필더 라인을 거치기보다 마테타 쪽으로 그냥 넘겨줘요. 그럼 마테타가 앞쪽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볼을 받을 때 볼을 받는 순간 에제와 사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때 오히려 수비가 안쪽으로 에제와 사르에게 끌려 들어가니까 이때 미첼과 무뇨스가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마테타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에제, 사르 혹은 워트는 뒤에 있고 이때 카마다 다이치가 올라와서 카마다 다이치까지 미드필더 라인에서 사르, 에제, 카마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세컨볼을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볼을 받을 때 세컨볼을 받는 선수가 생기는 순간 앞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카마다가 기본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 기본적인 요 마테타, 에제, 사르 3명의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테타가 사르에게 볼을 떨어뜨려줬다. 그럼 사르가 볼을 잡는 순간 마테타와 에제가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 삼각형이 사르가 꼭지점이 되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혹은 뭐 좌우 측면으로 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되고 만약에 에제가 내려와서 에제에게 볼이 간다. 그러면 마테타와 사르가 달려나가고 에제가 꼭지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제가 이렇게 볼을 잡는 순간 카마다가 특히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카마다가 달려나가면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더 늘려주는 그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기본적으로 볼을 잡는 순간 달려가는 동선 자체가 워낙에 동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리버풀의 수비도 이런 움직임 자체에 계속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뒤쪽에서 워튼이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때 보시면 오른쪽에 있었던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에제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최전방에 마테타가 위치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운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동선이 나오냐면 워튼이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줄 때 사르가 내려오고요. 사르는 내려오지만 이때 사르가 볼을 받는 걸 보고 에제와 마테타는 좌우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사르가 워튼의 볼을 잡게 되고
사르가 볼을 잡자마자 에제와 마테타가 달려나가는 이런 동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 모습이 간결하고 자주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 에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테타가 있고 카마다 다이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미첼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르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선수가 에제였어요, 이번엔. 그러면 에제가 내려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니까 이때 측면에서 미첼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가 달려나가고 마테타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지만 뒤쪽에서는 사르까지 달려나가는 공격의 연결고리가 이번에는 에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마테타가 최전방에 있고요. 한 번에 마테타에게 넘겨줍니다. 마테타가 이제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볼을 떨어뜨려줄 때 여기서 에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 사르도 가운데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카마다 다이치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뒤에 이제 워튼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이 떨어지면서 세컨 볼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볼이 떨어졌을 때 일단은 가장 뒤에 있는 워튼이 일단 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워튼이 여기서 또다시 이제 1차적인 빌드업을 워튼이 하는 거고요. 앞쪽에서 마테타, 에제, 사르가 들어와 있고 카마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모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워튼이 여기서 패스를 한 번에 사르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올라오고 있는 카마다 다이치가 있으니까 바로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카마다 다이치가 한 번에 앞을 바라보면서 찔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앞쪽에는 에제와 마테타가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사르가 볼을 잡아서 카마다에게 내주고 카마다가 볼을 잡자마자 달려나가는 에제와 마테타.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리버풀의 선수들이 이 두 명의 선수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 스루 패스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마테타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움직임을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끝에 미첼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때 프림퐁이 끌려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제가 이 공간으로 또 바로 뛰어 들어가니까 코나테가 어쩔 수 없이 에제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타가 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르는 오히려 약간 내려가 있다 보니까 사르를 반다이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마테타를 놓쳤고 마테타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마테타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앞쪽에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골키퍼에게 막혀서 볼이 뒤쪽으로 떨어졌는데 뒤쪽으로 떨어질 때도 볼이 뒤로 떨어지자마자 다시 사르가 뒤쪽에 있었지만 바로 이 앞쪽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가 측면으로 세컨볼이 나올 때 끌려 나가니까 이 안쪽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르가 볼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반칙. 물론 이제 반다이크가 좀 섣불리 발을 내뻗은 감이 있지만 여기서도 팰리스가 볼을 잡자마자 달려가는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런 장면이 지난 시즌에도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이제 상대 수비가 기본적으로 5명의 수비가 있는데 이때 앞쪽에 마테타, 사르, 에제 그리고 미첼과 무뉴스가 좌우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에제가 살짝 내려올 때 마테타와 사르는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에제가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볼을 잡을 때 달려나가는 마테타와 사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에도 에제가 약간 내려가서 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테타와 사르는 달려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에제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마테타는 에제가 수비를 끌고 나간 그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한 명 끌고 나가니까 이때 에제가 그 공간을 보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에제가 안으로 들어올 때 마테타가 수비를 끌고 나가고 이때 사르가 침투, 이 공간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때 에제가 찔러주면서 이 공간에서 사르가 좋은 패스를 받아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선수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봐도 일단 에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테타 18번이 최전방에 있고요. 사르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때 카마다 다이치까지 달려나가면서 이 4명의 선수가 가운데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움직임을 팰리스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일단 앞쪽에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끊어낸 다음에 공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공격으로 전환될 때 보시면 수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왼쪽에 미첼,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에제, 그리고 중앙에 사르와 마테타, 가장 오른쪽에 무뇨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테타와 그리고 사르의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한데, 볼을 빼앗자마자 무뇨스가 측면으로 약간 내려오니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무뇨스에게 신경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마테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그리고 앞쪽에서는 사르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생겨요. 예를 들면 반다이크는 왼쪽에 케르케스가 무뇨스 때문에 끌려나가 있으니까 사르를 막고, 코나테가 마테타를 따라가는, 이렇게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반다이크가 마테타를 따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사르가 아무도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르가 리버풀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의 케르케스는 무뇨스에게, 가운데 반다이크는 마테타에게 끌려가는 요 과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이제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는 팰리스의 공격 장면이 잘 구현이 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대1 찬스가 나오고 사르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공격 패턴 자체가 워낙에 팰리스가 오늘 경기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오늘 팰리스와 리버풀의 골 기대값을 보면 팰리스가 오히려 2.07, 그리고 리버풀은 1.1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버풀이 볼 점유도 높았던 팀인데, 볼 점유가 높았을 뿐 팰리스가 리버풀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냈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 작업도 굉장히 잘 되니까 골 기대값도 리버풀보다 오히려 앞섰다. 슈팅 숫자도 팰리스가 14번, 리버풀이 12번이었고요. 결정적인 찬스도 4번과 3번, 팰리스가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 그냥 운으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라스너 감독이 얼마나 팰리스라는 팀을 잘 만들어 놨는지를 알 수 있었던 커뮤니티 실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FA컵을 괜히 우승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팰리스가 증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